대법원 2026년 2월 20일자 2024모 730 결정. 사건명 압수수색 검증 처분 일부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 체포, 구속된 사람뿐만 아니라 불구속 피의자 및 피고인의 경우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 적극.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려면 피의자, 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의 접견 등을 통한 조언과 상담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하여도 비밀이 완전히 보장되어야 하는지 여부. 적극. 및 영장에 의한 압수에서도 헌법상 비례 원칙 등이 준수되어야 하는지 여부. 적극. 이러한 법리는 피의자, 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에 의사교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 자문 또는 법률 상담 등이 기재된 서류나 자료 또는 물건 등에 대한 압수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위와 같은 법률 자문 서류 등에 대한 압수가 허용되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및 예외적으로 압수가 허용되는 경우인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헌법 제12조 제4항 및 제12조 제5항 제1무는 형사 절차에서 체포, 구속된 사람이 가지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고, 체포, 구속된 사람뿐만 아니라 불구속 피의자 및 피고인의 경우에도 헌법상 법치국가 원리, 적법 절차 원칙에 의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당연히 인정된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보장은 피의자, 피고인과 국가 권력 사이에 실질적 대등을 이루고 이로써 공정한 형사 절차를 실현하기 위한 헌법적 요청이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려면 피의자, 피고인과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 피의자, 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에 접견 등을 통한 조언과 상담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하여도 비밀이 완전히 보장되어야 한다. 피의자,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언과 상담을 구할 수 없거나 그 내용에 대하여 비밀이 보장되지 아니하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행사는 불가능하거나 간과될 수 있고, 나아가 잘못 행사되어 결과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자체의 존재의 의의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강제수사는 범죄수사 목적을 위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하고,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단서 영장에 의한 압수에서도 헌법상 비례 원칙 등이 준수되어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피의자, 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에 의사교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 자문 또는 법률 상담 등이 기재된 서류나 자료 또는 물건 등 이하 법률 자문 서류 등이라 한다. 법률 자문 서류 등에 대한 압수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즉, 법률 자문 서류 등에 대한 압수가 제한 없이 허용된다면 피의자, 피고인의 비밀이 완전히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이러한 비밀 보장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피의자, 피고인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주저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결국 피의자, 피고인이 변호인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충분히 조력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게다가 법률 자문 서류 등에는 피의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방법이나 내용 등 사건에 관한 비밀에 속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아무런 제한 없이 그에 대한 압수가 허용될 경우 그 자체로 피의자, 피고인의 방어권이 현저히 침해될 소지가 있다. 위와 같이 헌법에서 천명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목적과 실천적 의의 및 그 구체적 구현을 위한 비밀 보장의 중요성,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비밀 보호 범위 등에 관하여 명문으로 정한
형사소송법 규정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 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에 생성된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 자문 서류 등에 대한 압수는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피의자, 피고인이 피압수자인 변호인에 대한 법률 자문 서류 등의 압수를 승낙한 경우 변호인이 피의자, 피고인과 공범 관계에 있거나 피의자, 피고인의 범죄, 기타 위법 행위에 관여한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률 자문 서류 등에 대한 압수가 허용된다.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지는 범죄 혐의의 중대성, 압수물의 증거 가치 및 중요성, 압수로 인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침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예외적으로 압수가 허용되는 경우가 아님에도 수사기관이 위와 같은 법률 자문 서류 등을 압수하는 행위는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여 위법한 압수가 된다. 대법원 2026년 2월 26일 선고 2024도 11156 판결 사건명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의 조세 포탈죄에서 범위의 내용 법인세 포탈로 인한 조세 포탈죄에서 법인세 포탈의 결과 발생 여부 및 이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 유무는 납세 의무자인 각 법인별로 구분하여 판단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복수의 법인들 업무에 관여한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에서 정한 행위자가 마치 그 법인들 사이에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의 외관을 만든 후 그 거래 관련 비용을 매입처로 가장한 특정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특정 법인에 대한 법인세 포탈의 결과 발생 및 행위자의 조세 포탈 범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조세 포탈죄는 납세 의무자가 국가에 대하여 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일정에게 조세 채무를 포탈한 것을 범죄로 보아 형벌을 과하는 것으로서 납세 의무자 또는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에서 정한 행위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 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 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경우에 그 범위가 인정된다. 그리고 법인세 포탈로 인한 조세 포탈죄에서 법인세 포탈의 결과 발생 여부 및 이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 유무는 연결 납세 방식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 의무자인 각 법인별로 구분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복수의 법인들 업무에 관여한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에서 정한 행위자가 마치 그 법인들 사이에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의 외관을 만든 후 그 거래 관련 비용을 매입처로 가장한 특정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면 설령 행위자가 해당 거래 관련 수입을 가공거래의 매출처가 된 다른 법인의 입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정 법인에 대한 법인세 포탈의 결과 발생 및 행위자의 조세 포탈 범위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갑이 납세 의무자인 피고인 을 주식회사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피고인 병 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세금 계산서의 용역 비용 및 피고인 정 등에 대한 세전 급여 비용을 허위로 과다 계상함으로써 피고인 을 회사가 납부해야 할 법인세를 낮게 신고하여 피고인 갑은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피고인 을 회사의 법인세를 포탈하였다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피고인 정 등은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갑의 조세포탈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방조로 피고인 을 회사는 실운영자인 피고인 갑이 위와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각각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을 회사의 법인세 전액에 관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였고 행위자인 피고인 갑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크고 피고인 갑이 세금 계산서 관련 수입을 피고인 병 회사의 입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였더라도 피고인 을 회사 관련 조세포탈의 결과가 달라진다거나 고의가 부인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6년 2월 26일 선고 2024도 14998 판결 사건명 사기 등 1. 어떤 주체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보유, 이용하는 등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하는 행위를 실제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의 수범자인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개인정보보호법 2020년 2월 4일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법은 제71조 제2호에서 제18조 제1항, 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제18조 제1항은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 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다. 법 제18조 제1항의 수범자인 개인정보 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법 제2조 제5호 개인정보 처리자는 스스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제3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거나 법 제26조 임직원, 파견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등 개인정보 처리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인 개인정보 취급자, 법 제28조 개인정보 취급자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등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도 있다. 따라서 어떤 주체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보유, 이용하는 등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하는 행위를 실제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가 당연히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누가 개인정보 처리자인지는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 내용, 방법, 절차 등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종국적으로 결정하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판단은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이 누구의 고유한 업무 및 이익과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는지, 그 목적 달성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지휘 또는 감독을 하는 자가 누구인지, 개인정보 파일을 누가 어떠한 목적으로 어떻게 생성, 보유, 운용하고 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개인정보 처리자의 의무와 책임을 누구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부 주체의 권익 보호와 개인정보의 적합한 처리 보장의 요청에 잘 부합하는지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2. 피고인은 갑 보험회사 소속 보험 설계사로 위촉되어 활동하던 사람이고
을은 당시 피고인을 통해 갑 보험회사의 보험 상품에 가입한 사람인데 피고인이 병과 공모한 다음 병이 갑 보험회사 상담원에게 전화하여 마치 을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이 보험 설계사로서 보험 가입 및 고객 관리를 위해 수집한 을의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을 이용하여 을이 가입한 보험의 특약 해지, 주 계약 보장 내용 변경 등을 신청함으로써 을의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였다는 구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을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적이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개인정보 처리자라는 전제 아래 피고인의 행위가 같은 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6년 2월 26일 선고 2025도 4422 판결 사건명 강제추행 등 1. 법관이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헌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물건에 대한 압수가 위법한지 여부, 적극. 및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압수, 수색영장이 발부되었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경우 그 위법성이 치유되는지 여부, 소극. 압수, 수색영장에는 압수할 물건, 즉 압수 대상 목적물을 기재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219조.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적법 절차와 영장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법관이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헌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함부로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 해석 또는 유추 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압수, 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대상물을 압수하여 취득하는 것은 위법하고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압수 수색영장이 발부되었다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2. 피의자, 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에 생성된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 자문 서류 등에 대한 압수가 허용되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예외적으로 법률 자문 서류 등에 대한 압수가 허용되는 경우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헌법에서 천명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목적과 실천적 의의 및 그 구체적 구현을 위한 비밀 보장의 중요성,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비밀 보호 범위 등에 관하여 명문으로 정한 형사소송법 규정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 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에 생성된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 자문 서류 등에 대한 압수는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피의자, 피고인이 피압수자인 변호인에 대한 법률 자문 서류 등의 압수를 승낙한 경우 변호인이 피의자, 피고인과 공범 관계에 있거나 피의자, 피고인의 범죄, 기타 위법 행위에 관여한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률 자문 서류 등에 대한 압수가 허용된다.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범죄 혐의의 중대성, 압수물의 증거 가치 및 중요성, 압수로 인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침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예외적으로 압수가 허용되는 경우가 아님에도 수사기관이 위와 같은 법률 자문 서류 등을 압수하는 행위는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여 위법한 압수가 된다. 3.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와 이를 기초로 획득된 2차적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위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및 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과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 소재. 검사.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 1차적 증거가 수사 개시의 단서가 되었거나 사실상 유일한 증거 또는 핵심 증거이고 위법의 정도 역시 상당할 뿐더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1차적 증거를 제시받거나 1차적 증거의 내용을 전제로 신문받은 바가 있는 경우 2차적 증거인 피고인의 법정 진술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이때 피고인의 법정 진술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및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 소재. 검사.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 행위가 적법 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 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 절차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2차적 증거의 경우에도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1차적 증거 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들, 즉 절차 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 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 위반 행위와 증거 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은 물론 나아가 1차적 증거를 기초로 하여 다시 2차적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모든 사정들까지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었다고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구체적 사안이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나 이를 기초로 획득된 2차적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나아가 이러한 법리는 2차적 증거가 피고인의 법정 진술인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2차적 증거인 피고인의 법정 진술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역시 위와 같은 법리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특히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 1차적 증거가 수사 개시의 단서가 되었거나 사실상 유일한 증거 또는 핵심 증거이고 위법의 정도 역시 상당할 뿐더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1차적 증거를 제시받거나 1차적 증거의 내용을 전제로 신문받은 바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정 진술도 1차적 증거를 직접 제시받고 한 것과 다름없거나 적어도 1차적 증거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절차 위반 행위와의 인과관계의 희석 또는 단절을 인정하기 어려운 정황에 속한다. 이러한 경우더라도 피고인의 법정 진술이 다른 독립된 증거에서 기인하는 등 1차적 증거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고 평가된다면 인과관계의 희석 또는 단절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6년 2월 26일 선고 2025도 8286 판결 사건명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가
형법 제315조의 특별 규정인지 여부, 적극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 위반죄의 보호법익. 수개의 건설공사 입찰들에서 이루어진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 위반 행위에 죄수 및 포괄 일죄가 성립하는 경우 같은 입찰 시행자가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발주하는 동종, 유사의 건설공사에 관하여 계속적으로 시행한 일련의 입찰에서 수개의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항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하여 저해되는 피해 법익의 동일 여부, 적극.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는 건설공사 입찰에서 입찰의 공정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건설업자들을 특별히 가중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찰 방해죄를 규정한 형법 제315조의 특별 규정이다. 건설산업기본법의 목적과 함께 위와 같은 처벌 규정을 두게 된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 위반죄의 보호법익은 건설공사 입찰의 공정성으로서 건설공사 입찰에서 공정한 자유경쟁이 이루어지도록 담보함으로써 입찰자들과 입찰 시행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나아가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수개의 건설공사 입찰들에서 이루어진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 위반 행위는 원칙적으로 개개의 입찰별로 범죄를 구성한다. 다만 수개의 건설공사 입찰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 위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위에 따라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피해 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포괄 일죄가 성립한다. 그 보호 법익인 건설공사 입찰의 공정성은 일신에 전속하는 성질의 법익은 아닌 점. 입찰의 본질이 입찰자들의 경쟁에 붙여 입찰 시행자에게 가장 유리한 계약을 체결한다는 데에 있는 점. 이에 관한 법률적, 경제적 이해관계의 정도, 수사 및 재판 실무에서 죄수가 갖는 기능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입찰 시행자가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발주하는 동종, 유사의 건설공사에 관하여 계속적으로 시행한 일련의 입찰에서 수개의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항 위반 행위가 있는 때에는 그로 인하여 저해되는 피해 법익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26년 2월 26일 선고 2025도 13141 판결 사건명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1. 재판 과정에서 소송상 필요한 주장의 증명이나 범죄 혐의에 대한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금융거래정보 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소송 서류나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에 대하여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이때 정당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9.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2025년 4월 1일 법률 제208945로 개정되기 전의 것 9.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9. 개인정보보호법 2023년 3월 14일 법률 제192345로 개정되기 전의 것 9.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판 과정에서 소송상 필요한 주장의 증명이나 범죄 혐의에 대한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금융거래정보 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소송 서류나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등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이때 정당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금융거래정보 또는 개인정보 제출자가 해당 정보를 수집, 보유하고 제출하게 된 경위 및 목적, 정보를 제출한 상대방, 제출 행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제출인지, 비실명화 등
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가능성 및 조치 여부와 내용, 제출한 정보의 내용, 성질, 민감 정보 여부 등, 성질 및 양, 침해되는 정보 주체의 법익 내용, 성질 및 침해의 정도, 정보를 제출할 다른 수단이나 방식의 존재 여부, 다른 수단이나 방식을 취하지 않고 정보를 제출하게 된 불가피한 사정의 유무 등 개별적인 사안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2. 갑이 을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제1민사사건 갑이 을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과 병이 을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제2민사사건 병이 을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소송 대리를 맡은 피고인이 제2민사사건에서 재판부를 통해 확인한 갑의 은행 거래 내역을 제출하고 제1민사사건에서 병의 소득금액 증명, 재판부를 통해 확인한 병의 은행 거래 내역을 증거 자료로 제출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 정보를 누설함과 동시에 법원의 제출 명령에 따라 알게 된 거래 정보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했다는 공소 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갑의 거래 내역, 병의 소득금액 증명 및 거래 내역을 법원에 제출한 것은 비록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위반죄 및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소지가 충분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6년 2월 26일 선고 2025도 19813 판결 사건명 간음유인 등 어떤 행위가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호, 제7조의 보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실종 아동법이라 한다. 실종 아동법은 실종 아동 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며 복귀 후에 사회 적응을 지원함으로써 실종 아동 등과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실종 아동 등이란 약취, 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 즉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장애인 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치매관리법 제2조 제2호의 치매 환자를 말하는데 제2조 제1호, 제2호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 등을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으며 제7조 이를 위반한 미신고 보호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제17조 제1호 어떤 행위가 제17조 제1호, 제7조의 보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그 단어의 통상적 의미, 보호는 위험이나 곤란 따위가 미치지 아니하도록 잘 보살펴 돌보는 행위를 의미한다. 실종 아동법의 입법 목적에다가 행위자와 실종 아동 등의 관계, 실종 아동 등의 나이, 발달 정도와 상태, 행위의 동기, 경위와 구체적 양태, 실종 아동 등에게 제공된 재화나 용역 등이 있는 경우 그 성격 및 그것이 의식주 등 생존과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기여하는 정도, 행위자가 실종 아동 등과 함께 있었던 시간이나 기간, 행위가 실종 아동 등의 발견과 복귀에 미치는 영향 등 개별 사안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종 아동 등에 대한 생활의 기본 요소 제공 등을 통해 실종 아동 등의 생명, 신체, 건강 등의 위험, 곤란이 미치지 않도록 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를 주된 기준으로 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